자, 우리가 어제 이제 IO 기반 입출력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IO 패키지에 어떠한 클래스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일단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거는 바이트 단위냐, 문자 기반 단위냐,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확실히 지어보자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전미사가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붙어버리면 얘들은 그냥 바이트 기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리더와 라이터를 받아버리게 되면 전미사로 얘들은 무조건 문자 특화 기반 클래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바이트 배열을 받지만 뒤에 오늘 라이터하고 리더도 할겠지만은 얘들은 캐릭터 타입을 받습니다. 알겠죠? 예, 그거 차이점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요 이제 스트림에 대한 설명은 다 했고, 자, 그리고 어제 리드 메서드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리드 메서드에서 결론을 지었던 내용이 뭐였어요? 결과론적으로 리드 이 매개 변수가 없는 리드 메서드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한글에서는 작살난다, 그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만 한글까지 다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면 바이트 배열에서 2바이트씩 받아내면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옵셋 값하고 랭스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아울러 클로즈 메서드는 리소스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자, 이렇게 봤고, 자, 리드 메서드에 3개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 얘는 루핑을 5번을 돌아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얘는 이 바이트 배열이 선언되어 있는 개수만큼, 생성된 개수만큼 얘가 돈다는 거. 그래서 얘 5바이트가 들어오면 얘는 2번을 읽는데 마지막 바이트는 이전에 읽었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두자라고 했어요.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복사라는 숙제를 드렸죠. 예. 다 풀었더만 거의.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이유는 이제는 대충 보면 안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드린 거라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더 같이 보면 여러분들이 어저께 생각했던 어제 저녁 늦게 새벽까지 공부해서 저한테 소스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던데 그분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짓말 안 치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러한 실력이 어느 정도 됐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자바에서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돼. 물론 모르는 거야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디베 보는 거야. 그죠? 디베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 걸로 바꾸면 돼. 그게 이제 볼 줄 아니까 모디파이도 되는 거지. 볼 줄 모르면 어디다가 써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아웃풋 스트림은 역시 추상 클래스입니다. 바이트 기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2개가 동시에 존재해야 우리는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복사를 못 해요. 맞나요? 예. 그래서 자, 요렇게 추상 클래스로 존재하고요.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에서 상속받는 애들,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 프린트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정의되어 있는 내용은 딴 거 필요 없고요.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들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요. 나중에 버퍼드 리더라든지 아니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 콘솔로 받을 때 리드라인이라는 메서드도 있어요. 그런 메서드들도 상당히 많이 유용한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아웃풋 스트림에 정의되어 있는 추상 메서드들을 얘네들이 다 오버라이딩을 했죠. 그죠? 했기에 우리가 이 메서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자, write 해서 뭐예요? 리드 메서드하고 똑같이 돼 있네. 그죠? 맞나요? 네,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얘는 리턴 타입이 보이드입니다. 얘가 불린 타입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냐? 저장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불린 타입으로 받아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든 놈이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뭐 어쩔 수는 없죠. 여튼 이 write 메서드는 출력 스트림으로 역시 1바이트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write 바이트 배열은 여기 생성한 만큼 우리가 바이트를 보내요. 그리고 write 배열에 바이트 배열 주고 offset하고 length 이거는 우리가 생성했던 바이트 배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인덱스와 길이를 주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만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제 리드 메서드를 배웠으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제 이 write 메서드만 한 게 알든지 아니면 이걸 알든지 어차피 영어로 돼 있었잖아. 문제 그게 그죠? 그러니까 뭐 배열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이 두 개의 메서드 리드하고 write만 알고 있었으면 어제 문제 2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아웃풋 스트림에서 플러시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플러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습관을 그렇게 들이세요. write 메서드를 뭐 하나라도 write를 이렇게 썼어. 뭐든 간에 이렇게 딱 호출을 했다고 치자고 오케이? 예. 그러면 항상 뭐 플러시를 해주는 메서드를 호출해주는 습관을 들이라고.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테스트를 해보면 작은 데이터,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플러시가 거의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 플러시는 예전부터 write를 하게 되면 일단 뭐라 그랬어요 제가? 버퍼에 일단 이용을 잠깐 했다가 거친다 그랬죠. 맞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를 아웃풋 스트림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쌓인단 말이죠. 쌓이면 이거를 불구덩이 쑤시는 거 있죠. 불구덩이 아니 뭐 이거 뭐고 이거 화포에 막 쉘이 막 우리 총기 이거 뭐야 이거 총기 닦는 거 꽂을 때 꽂을 때처럼 이렇게 총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공간을 밀어가지고 보내버려요 데이터를. 알겠어요? 그래서 버퍼에 잔류하는 모든 바이트를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버퍼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때에 따라서는 플러시를 호출하지 않아도 작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갑니다. write로 해도 나가는데 재수가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또 잔잔한 이상한 내가 생각지 못한 오류가 예외가 오류가 이제 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습관이 안 돼버리면 내 플러시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을 조금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형규가 이거 한번 읽어보자. 안 들린다. write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 버퍼에 쌓였다가 다 쌓이면 비로소 출력하게 된다. 만약에 버퍼에 데이터가 다 쌓이지 않게 되면 출력이 안 된다. 이때 강제로 버퍼를 비우게 만들고 출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메서드가 바로 플러시이다.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write를 하면 항상 플러시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원래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해보면, 라이트만 해도 나가요. 나가기는 나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용량으로 뭔가 파일을 건드리고, 그럴 때는, 빨리빨리 플러시를 해가 버퍼를 비워줘야 빨리빨리 나가겠죠. 그죠? 맞나요? 재수 없어가지고, 대용량 보낸다고 라이트만 해놓고, 그러면 버퍼에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맞죠? 깨끗하게 비우고 또 다른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찌꺼기가 남아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별의별 이상한 거 뭐, 그거는 진짜 각종 파일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플러시를 넣어주자라는 거예요. 아니, 습관이 되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플러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죠. 이제 라인 메서드 오버로딩 된 거는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개 물어봅시다. 효재, 아니, 미지한테 물어보자. 미지야, 스트링 클래스에서 우리가 바이트 배열을 얻는 메서드가 뭐였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 미, 지 이렇게 있어. 이게 스트링 클래스잖아. 리터럴로, 그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점 하면 이거를 바이트 배열로 바꿔주는 메서드가 있었잖아. 그쵸? 기억납니까? getBytes. 내가 중요하다 그랬죠? getBytes, value of 이런 메서드들 중요합니다. 자, 그럼 봅니다. 자, write int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int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write 메서드 이거는 매개 변수가 int 값이 들어간 것은 끝에 1바이트만 보낸다고 했죠. 그죠? read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되면 얘는 끝에 이렇게 1바이트만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이 돼서 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웃풋 스트림을 이렇게 파일 아웃풋 스트림으로 해서, 자, 여기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C 언어에서 파일을 건드릴 때 이렇게 하면 파일 포인터라는 게 생겨요. 파일 포인터가 뭐고? 니는 알잖아. 파일 포인터가 뭐고? 파일 위치. 그쵸? 파일의 시작 위치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시작 위치를 이용을 해서 그걸 루프를 돌리는데 EOF를 기준으로 돌립니다. 해봤나? EOF를 기준으로 돌리는데 자바에는 EOF는 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1로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튼 여기서 우리가 getBytes 이렇게 test.txt로 이거는 뭐예요? 내가 내보낼 내가 내보낼 파일명이에요. 그죠? 맞나요? 예. 파일명이에요. 파일명.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디다 이렇게 우리가 파일 포인터를 만들어 놓고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ABC라는 거는 문자 열이다. 그죠? 더블 코테이션이 있으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 거기다가 점 해서 getBytes 하면 바이트 배열이 이렇게 넘어오죠. 맞나요? 이거는 그러면 몇 바이트가 넘어올까요? 3바이트 넘어오잖아. 맞죠? 자, 3바이트 넘어와서 바이트 배열이니까 데이터 랭스 얼마? 3이잖아. 그럼 A, B, C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루핑을 몇 번 돈다? 3번을 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라인 메서드에 나중에 뒤에 가면 이렇게 쓰면요 계속 덮었어요. 근데 우리가 파일에다가 덮어 쓰지 않고 추가를 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매개 변수가 한 개 더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어펜드가 되는 형식으로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뉴가 되는 게 아니라 어펜드가 되는 형식으로 되니까 그러한 것도 좀 이따가 살펴보자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바이트, 얘는 루핑을 3번 돌아.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뭐 바이트 배열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다음과 같이 어떻게? 요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바이트 배열을 어떻게?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죠?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어.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3바이트가 만들어질 거잖아. 맞죠? 그림은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3바이트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라이트 한 번만 하면 앞에는 3번 했는데 이거는 바이트 배열 이용하니까 3번 한 목에 훅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라이트 int b라는 int 매개 변수를 가지는 라이트보다는 바이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뭡니까? 효율적이죠. 네. 시간도 적고. 그죠? 역시 얘도 한 방에 훅 보낸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얘는 5바이트가 되니까 5바이트를 한 번에 이렇게 보낸 거죠. 맞나요? 그래서 위의 소스는 test.txt 파일에 abc를 한 번에 출력을 한다. 곧 한 번만 출력한다. 루핑이 필요 없다. 앞서 본 우리가 write int 매개 타입을 갖는 인원보다 3번에서 한 번으로 줄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바라보면 얼마나 작지만은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그죠? 됐습니까? 예. 됐고요. 그 다음 한번 보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굳이 제가 뭐 설명을 또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이렇게 getBytes에서 역시 얻었다. 한 3바이트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됐으면 1과 offset이 1이야. 그럼 bit이 나가겠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write를 쓰면 플러시를 해줘라 라는 거고, 추가된 거는 read에서 쓰려면 파일로 보내려면 write를 써야 되잖아. 그 차이밖에 없고, 아울러 write를 하고 나서는 플러시를 해주자라는 그러한 습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예. 자, 요까지 하고 우리가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